안녕하세요.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무열왕 김춘추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출랑과 파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화랑 이야기이면서 황산벌의 계백의 백제군사와 흠춘 김유시인의 동생입니다. 흠춘 장군과 푸밀 장군이 이끄는 신라군사 5만 명의 대결 전투 이야기입니다. 자, 의자왕이 나라가 위급해지자 계백 장군을 시켜서 황산벌에서 최후 항전을 벌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계백 장군은 당당히 나서서 백제를 위해서 한 몸 바칠 것을 군사들 앞에서 자신의 인연인 가족을 자신의 손으로 먼저 보내고 당당하게 이 전쟁이란 게 정말 무엇인지 가족까지 다 죽이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비장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찌 보면 지난 시간에 속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진영이 맞섰습니다. 계백 장군은 전술과 전투 대형에 이미 대단한 경지에 오른 장군입니다. 이 황산벌 전투에서는 품대평 전투 형태를 갖춥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어쩌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숫자가 적은 병사들은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스파르타군은 300명의 군사로 다른 수만 군사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계백 장군이 쓴 품대평 전투 형태를 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팔로 앉는 듯한 대형입니다. 이렇게 병사가 적기 때문에 아프리카 들개들이 한 사방에서 몰려올 때 하이에나가 적은 숫자로 등을 댄 형태입니다. 둥글게 원형을 이룬 형태에서 등을 서로 대고 이렇게 전면을 보게 되면 사방팔방을 다 응시하게 되죠. 주로 포위가 된 적은 병사를 지닌 군사들이 쓰는 전투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걸 계백 장군은 건날개와 속날개 해서 5개의 조로 나눕니다. 건날개가 신라군사를 맞아서 전투를 하는 척 하다가 뒤로 빠지면서 속날개 팀이 창으로 무찌르고 칼로 베입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속날개가 하고 건날개 팀은 신라군사의 배후에서 물러나는 적을 찌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계백 장군은 5,000명의 병사에다가 의자왕의 상비군 7,000명, 12,000명 정도, 우리는 5,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황산벌에 나섰습니다. 신라군은 흠춘과 푸밀이 이끄는 5만 군사입니다. 약 4대1, 5대1까지 되겠습니다. 자, 일당 100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통할까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전승 기록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 계백 장군은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앞선 고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투 형태는 날로 발전해서 장군의 어떤 전략과 지략에 의해서 한판 승부가 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라 군사가 몇 번의 전투 대행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백제 군사와 맞싸웠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백제 군사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원래 백제와 신라의 전투에 있어서는 신라가 대부분 져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나라의 원군을 받아서 의기충만한 신라 병사가 굉장히 고무되어서 전장에 나섰습니다만 네 번의
접전에서 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안 되겠다 해서 흠춘 장군과 푸밀 장군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때 흠춘은 김유신의 동생입니다. 흠춘의 아들인 반굴랑이 적진에 뛰어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반굴랑은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17세, 18세 정도 된 화랑일 겁니다. 그러자 흠춘이 말합니다. 자, 나라를 위하는 데는 충이 제일이요. 부모를 위하는 데는 효가 제일이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충과 효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회니라 하면서 반굴랑의 적진 침투를 적극 권장합니다. 그리고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자,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기어이 죽었어도 계백 군사를 처부수하라. 절대 살아서 돌아와서는 안 된다 하고 아버지로서의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명령을 합니다. 반굴랑은 대여섯 명의 군사와 함께 말을 몰아 계백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자, 이렇게 달려가면 맞상대하는 이쪽 백제군사 쪽에서는 수천 명이 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전투에는 1대1이거나 저쪽에서 5명이 오면 이쪽에서도 5명을 보냅니다. 주로 병사들이 바로 붙는 것이 아니고 대표 주자끼리 1대1로 붙어서 승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전투 열기가 달아오르면 군사들이 서로 백병전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반굴랑이 적진호를 향해 말을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백제에서도 대여섯 명이 나와서 전투를 했습니다만 반굴랑이 사로잡힙니다. 그 자리에서 목이 따입니다. 백제의 장수가 계백 장군 말고 상충과 다른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반굴랑의 목을 쳐서 잘라서 대나무 높이 겁니다. 그러자 이쪽에서는 신라군사 쪽에서 저 멀리 보니까 반굴랑의 잘려진 목이 대나무 꼭대기에 걸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흠춘 장군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 그러자 이번에는 화랑 관창이 나섰습니다. 관창이 세 명의 군사와 함께 돌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관창은 푸밀 장군의 아들입니다. 부자, 장수의 두 장수의 두 부자가 전장에 같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비장합니까? 관창이 말을 타고 아까 흠춘 장군처럼 푸밀 장군의 동료에 의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계백 장군 쪽에서 몇 탑을 해보니까 이쪽에 아직 전투 솜씨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나이 어린 화랑이기 때문입니다. 의기와 용기는 좋으나 아직 기술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16세입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건 왜 묻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푸밀 장군님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관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무 어리다. 계백 장군이 내가 아침에만 해도 너와 비슷한 우리 딸내미가 있었다. 너를 보니까 내 아들로 삼고 싶구나. 참으로 용감한 화랑이여. 너를 살려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창은 돌아갈 수 없다. 내 목을 쳐라 하고 이렇게 목을 내밀었습니다만 말에 박차를 가해서 돌려보내버립니다. 자, 관창이 신라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그걸 본 아버지 푸밀 장군이 열화와 같은 성원이 아니라 엄청난 화를 냅니다. 비겁하게 목숨을 달고 왔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숨을 내어놓고 전투를 했으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전투의 기회를 주십시오. 물을 필요도 없다. 빨리 나가라. 이렇게 푸밀 장군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랑관창은
돌아온 군사들과 함께 다시 적진을 향해 돌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계백 장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처음은 돌려보내주지만 다음엔 오지 마라. 장수는 두말하지 않고 두 번 용서하지 않는다. 그때는 네 목을 날릴 테다. 이야기를 했던 바였습니다. 화랑 관창이 나서자 백제는 충상 장수가 나섰습니다. 자, 군사들아, 이걸 내 싸움을 한번 보거라. 자, 1대1 싸움이거나 몇 대 몇 싸우면은 해를 등지고 싸워야 한다. 상대편에게 햇빛이 눈부시는 것은 굉장한 취약점이다. 자, 내 싸움을 구경해라 하면서 이렇게 단 몇 합을 겨루어서 관창을 무릎 꿇립니다. 자, 그리고 관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백 장군이. 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 그렇다.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백 장군이 약속대로 하면서 어린 관창의 목을 칩니다. 그리고 이때 노련한 계백 장수의 첫 실수가 나옵니다. 관창에 잘려진 목을 관창의 말 안장에 달아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풋내기로 전투를 할 경우에는 가차 없다 하면서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는데 그걸 본 신라 군사, 그 중에 장출랑과 파랑입니다. 이 장출랑과 파랑은 소정방이 총사령관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랑에게, 우리 장군에게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김유신 장군과 무열대왕에게 호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장출랑과 화랑이 관창에 잘려진 목을 보고 나섰습니다. 바로 그 전에 당나라 소정방이 보낸 전령이 왔습니다. 자,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 장군과 맞설지 말고 우리 진영 소정방 군사와 합치자 하고 전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춘랑과 파랑은 지금 한참 전투 중인데 너희의 당나라 대장의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우리 전투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령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자 파랑이 자신의 칼을 꺼내서 전령을 찔러 죽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소정방 쪽에서는 아직 전령에 관한 소식을 알 수 없습니다. 백병전은 계속됩니다. 장출랑과 파랑이, 장출랑은 관창의 목을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고 파랑은 관창의 모자를 쓰고 돌진을 합니다. 그리하여 장렬히 계백 장군의 장수였던 충상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렇지만 관창의 잘려진 목을 본 신라 군사들은 의기충전, 분노의 불길을, 화력을 집중해서 말을 타고 뛰어가면서 전투 대형을 과감히 무찌르면서 5만 군사 많이 죽었기 때문에 한 4만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4만이 7, 8천 되는 계백 군사를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계백 장군은 푸밀 장군이 상대를 했는데 푸밀 장군이 계백 장군의 목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산벌의 전투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황산벌에 대치한 그 품대평 전투 대형을 만들고 계백 장군은 군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는가 하면 죽을 각오가 되었는가? 자, 우리는 모두 죽어서 이긴다. 그러므로 이왕 죽은 목숨이지 않느냐? 즐기자. 노래하고 춤추어라.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전쟁을 즐기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비장한 전쟁터에서 그런 여유를 지닐 수 있었던 장수가 바로 계백 장군입니다.
장창호 삼국유사에 나오는 몇몇 노랫말을 시를 읊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계백 장군의 병사들에 대한 우리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입니다. 계백과 군사들이 부릅니다. 하하하하. 아침 햇살 비출 때 나는 웃었네. 하하하하. 우리 식솔도 함께 웃었네. 하하하하. 정작 우는 건 이 시 푸른 칼. 아, 칼은 너무도 서럽게 번쩍이며 사랑하는 식솔을 하나둘 베었어라. 서러운 피 토하며 울던 칼. 백제군사. 아침 햇살 비출 때 우린 웃었네. 전투하시노며 껄껄 웃었네. 우는 건 창이며 방패였어. 사랑하는 식솔 그리며 창과 방패. 서러움 길게 목 놓아 울었지. 계백. 백제와 식솔의 이름으로 부른다. 굳세게 단련한 백제 군사들아, 우리가 지면 식솔은 적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이길 수는 없어도 포기하진 않는다. 담담히 적의 가슴 창으로 찔러라. 백제 군사,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소서.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게 하소서. 내가 죽어 식솔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죽어 나라가 살게 하소서. 죽어도 적의 가슴을 배에 뻐개리라. 계백 절거히 싸워라. 춤을 추며 나아가라. 가락을 맞추며 너울너울 다가가라. 어깨를 흔들며 온몸으로 웃어라. 내 목숨은 이미 땅속에 묻었으니 우리의 목숨 백제의 땅에 묻혔으니. 백제군사, 신내린 듯이 얼차린 영혼이여, 전장에서 절거히 싸우게 하소서. 어깨들 썩이며 춤추며 다가가자. 내가 죽어 우리 식솔이 산다면, 우리가 죽어 나라가 산다면. 자, 이렇게 해서 기선을 제압하면서 4번의 전투에서 이겼습니다만, 관창의 목을 보고 분노한 신라 군사의 합창이 있습니다. 그 전에 관창이 계백 장군에게 목을 잘리고 이렇게 말 안장에 목을 매달고 올 때 백성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 떨기 꽃잎 떨어졌네. 열매 맺지 못하고 한 송이 목숨 사라졌네. 씨앗 여물지 못하고 꽃잎 하나 떨어진 자리, 새 움이 돋으려나. 꽃대공 잘려나간 그 자리, 피 끓는 힘 싹 트려나. 한 송이 꽃잎 떨어졌네. 새싹 피우지 못하고 한아름 목숨 떠나갔네. 하얀 목 떨어진 자리, 검은 햇살 한낮을 가리네. 슬피 우는 바람이 멎고 사무친 가슴 속에 뛰놀던 차마 조그만 심장 꺼졌네. 자, 이렇게 해서 장춘랑과 파랑은 죽어서 돌아온 관창을 보라. 두 눈 부릅뜨고 죽었구나. 관창이 죽어서 우리가 산다. 이 불타는 의지를 보라. 목없이 외치는 관창의 소리 찔러 무찔러야지 명령하소서. 선멸이다, 선멸이다, 명령하소서. 기필코 백제군을 무찌르리. 찔러 무찔러야지 명령하소서. 기어이 우리가 이기리라. 이 피 끓는 기세로 나아가자. 싸우자, 무찌르자, 나아가자. 우우우, 와와와, 오오오. 자, 이렇게 해서 황산벌에서 백제군사를 전멸시키고 바로 내친 그럼에 소정방의 13만 대군과 합쳐서 백제의 수도 사비성으로 의자왕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자왕은 피신했고 의자왕의 둘째 아들이 마저 항복을 하고 난 뒤에 백제 의자왕은 당나라로 끌려가고 백제는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춘랑과 파랑이 관창에 머리를 달고 모자를 쓰고
그리고 작전 지휘권을 소정방의 지휘를 듣지 않고 우리식의 작전을 추인하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열왕 김춘추가 왕이 된 659년, 황산벌 전투가 659년입니다. 장의사라는 절을 세워서 이 두 화랑을 기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창호 삼국유사 제3권 마지막 편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권 시작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